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최민영 닥터 민브레입니다. 오늘은 유두에서 뭐가 나와요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두 분비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방 통증, 유방 멍울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 유방 멍울과 관련해서 유방 자가 검진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의도했던 거는 아닌데 유방외과를 찾으시는 유방 관련 증상으로 유방외과를 찾으시는 그 가장 흔한 증상 세 가지가 바로 유방 통증, 유방 멍울, 그 다음으로 이제 유두 분비물입니다. 일단 수유부가 아닌데 유두에서 뭐가 나온다? 라고 하면 덜컥 당연히 겁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유두 분비물의 원인은 양성 질환, 그러니까 착한 질환입니다. 제가 유방 멍울 설명드릴 때 이 양성과 악성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어요. 유방 멍울 영상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혹이나 어떤 질환이 양성이다 라고 하면 착한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악성이다 라고 하면 암, 즉 나쁜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유두 분비의 원인은 양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암에 의한 유두 분비물도 있고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가 착한 애냐 아니면 나쁜 애냐겠죠. 착한 유두 분비물과 나쁜 유두 분비물의 양상은 보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양성 유두 분비는 주로 양측성이고요. 여러 개의 유관에서 분비되고 눌러서 짤 때 주로 분비됩니다. 반면 악성 유두 분비물의 경우에는 짜지 않아도 저절로 속옷에 묻어나서 알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측성, 한쪽 유방에서 단일 유관, 하나의 유관에서만 나오고 컬러도 약간 피가 섞인 듯한 혈성 유두 분비물일 때, 그리고 유방 안쪽에 혹이 같이 동반된 경우, 그리고 40세 이상으로 이제 나이가 증가할수록 악성의 위험도가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유두 분비는 대부분 생리적인 원인에 의해 생기지만 때로는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후 또는 수유 시에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수유 중단 후에도 한 1년 정도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나 후기 여성의 한 20% 정도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혈성 분비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이나 수유와 연관이 없으면서 병적이지 않은 유두 분비를 생리적인 유두 분비물이라고 하는데요. 먹는 약물이나 뇌하수체 선종 같은 내분비계 종양 또는 내분비 기능 이상이나 내과적인 질환에 의한 2차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약물이 유두 분비물의 흔한 원인인데요. 항정신성 약품이라든지 항우울제 또는 항구토제 같은 소화기계 약물, 그리고 일부의 고혈압 제제나 피임약, 호르몬제 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허브 같은 걸로 만든 차나 건강식품을 복용했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로 인해 유두 분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 분비가 있어서 유방외과를 찾으실 때는 꼭 복용하시는 약을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유두를 자극하거나 유방을 압박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유두 분비물이 생길 수 있고요. 샤워를 하고 나서도 약간 뜨거운 물이 닿거나 했을 때 유두 분비가 역시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선 유주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뇌하수체는 대뇌의 중앙에 위치한 완두콩 크기 정도만한 굉장히 작은 기관인데요. 주로 여러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프로락틴이라는 유주 분비 촉진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뇌하수체 선종 같은 뇌종양에 의해서 프로락틴이 과다 생성되고 분비되면서 유주 분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 이상이 지속되는 만성 신부전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경화 같은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혈중 프로락틴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유두 분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락틴의 분비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외상이나 수술, 마취 등의 스트레스 또한 도파민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고프로락틴 혈증을 유발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유두 분비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유주 분비를 유발했던 그런 약물들이 결국은 다 이 도파민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유방의 병적인 질환에 의한 유두 분비물을 볼게요. 병적인 유두 분비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내 유두종입니다.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관 확장, 유방암, 감염 등의 순서입니다. 단일 유두종은 우리가 영기암이라고 부르는 유관 상피내암을 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심 침생검을 통해서 유두종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제거 수술을 꼭 받아야 합니다. 유방암은 병적인 유두 분비물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 같은 검사를 통해서 유두 주변에 어떤 혹이 있는지 아니면 유관 확장 같은 것이 있는지 관찰하고요. 필요시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 그 혹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 후 질환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간혹 유관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거는 그 유두 분비물이 나오는 그 유관을 통해서 이렇게 탐침 같은 걸 넣어서 그 안으로 조영제를 싸서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한 결과 특별한 원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유관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호르몬 변화나 유두 자극 등으로 인해 생긴 유두 분비의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유방 자극이나 압박으로 인해 분비물이 생긴 경우에는 꽉 조이는 브래지어나 딱 붙는 상의는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약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원인이 되는 허브차라든지 건강식품은 당연히 끊어야 하고요. 원인이 되는 약물이 치료 약물일 때는 약물을 변경하거나 또는 꼭 복용이 필요치 않을 경우는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양 제거 수술이 필요하고요. 유방의 관내 유두종 같은 양성 종양이 원인일 때는 유관 절제술이나 유두종 제거 같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일 경우는 당연히 암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보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일단 유두 분비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우선 유두 분비는 생리적인 유두 분비와 병적인 유두 분비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유두 분비의 원인은 양성 질환, 즉 착한 질환입니다. 생리적인 유두 분비는 프로락틴이라는 유죽 분비 촉진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생기는데 약물이나 또는 내분비계 종양, 내분비 기능 이상 또는 다양한 내과적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적인 유두 분비물의 특징은 자발적, 즉 저절로, 그리고 지속적, 단일관에 국한된 일측성 유두 분비물입니다. 혈성 분비물이나 40세 이상의 경우에 더 악성과 연관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방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적인 유두 분비물도 50% 정도에서는 관내 유두종이라는 양성 종양이고요. 5에서 10% 정도의 환자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약물 중단이나 뇌종양 수술, 유두종 제거나 유관 절제술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확실히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나 궁금하실 것 같은 거 위주로 지금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꼭 다루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상 유방외과 전문의 닥터 민브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